여기 저희 부모님, 그리고 누나입니다. 아이고,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여식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어떻게 민석이 같은 좋은 청년을 만났는지. 인연이란 다 예비되어 있는 법이지요. 우리 민석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민석의 누나입니다. 남동생의 상견례 자리. 저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무척 회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돈만 많다면 혼자 사는 게 최고다.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남편이라는 놈 때문에 속 썩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혼자 살면 그만이라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동생의 결혼이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부모님 옆, 제일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는데 남동생이 상대 부모에게 인사를 하라며 재촉을 했고 마지못해 고개를 든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영은이? 이상하다.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이름이 달랐지만 얼굴은 분명 그 여자가 맞았거든요.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남동생의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다니. 영은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미주였습니다. 박미주. 몇 년이 지났지만 관리를 잘 받은 건지 얼굴은 여전히 뽀얗고 빛이 나더라고요. 박미주.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잊어? 내 가정을 파탄낸 주범. 너랑 전 남편 놈이 지옥불에 떨어지길 기도하며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여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바로 그 여자 곁으로 뛰어가 머리 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야, 너 나 기억하지? 뭐? 박영은? 너 개명했냐? 너 박영은 아니고 박미주잖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뭐?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돼. 알아들어? 아무리 남자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지.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서 뭐? 네가 결혼을 해? 너 같은 년이 멀쩡하게 가정 꾸려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돈처녀가 왜 저러는 겁니까? 누가 좀 말려봐요. 예, 소정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 30대에 수백억 자산을 일군 남동생 상견례에 나가보니 예비 신부로 내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앉아있네요. 너, 나 기억하지? 내가 예비 신부의 머리끄덩이를 잡는 순간 남동생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맞아요. 헷가닥 눈이 돌아갔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 거예요. 눈이 돌았는지 머리가 돌았는지 뭐가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 자리에서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내 가정을 산산조각낸 원인, 그 장본인이 눈앞에 있는데 게다가 내 가정을 파탄낸 것으로도 모자라 내 남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신부로 나타나다니요. 부글부글 끓다가 화산이 폭발하듯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고 누가 뭐라고 할 틈, 말릴 새도 없이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버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동생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해버렸고 저는 그런 남동생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였습니다. 일륜지대사라는 결혼, 그 여정의 첫 단추가 상견례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 따뜻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보였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레스토랑 안쪽 룸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부모님과 남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냐? 너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굳었어? 그냥요. 사실 결혼식이니 상견례니 솔직히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서요.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결혼식 전에 상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예쁘게 단장하고 와서 좋은 인상 남겨야지. 제가 좋은 인상 남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자, 100년 해로 하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더는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딸린 이혼녀의 히스테리려니 하루 이틀도 아닌 일이니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였죠. 누나, 어려운 자리인데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냥 자리만 지켜줘, 누나. 알았어. 그냥 앉아만 있을게. 고급스러운 하얀 테이블보 위엔 수저와 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룸 안은 긴장감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랑 부모님이 곧 도착한대. 누나, 긴장하지 말고 편히 있어. 알았지? 나야 뭐 관심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 근데 이런 날 늦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 우리가 지나치게 일찍 온 거지. 그쪽이 늦은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얕보이면 안 되는 건데. 뭐 여자 쪽이 원래 그렇죠 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무심하게 룸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고 몇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글서글 웃으며 걸어 들어오는 젊은 여자.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여자, 저 얼굴, 온몸이 얼어붙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얼굴을 저는 절대, 죽어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여자는 몇 년 전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무너뜨린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동생은 밝게 웃으며 일어섰지만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견례고 체면이고 다 잊은 채 그 여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너 나 기억하지? 예비 신부는 그제서야 제 얼굴을 본 것 같은데 얼굴을 마주하자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이 뻔뻔한 것이. 손을 뻗어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와락 움켜잡자 룸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얘, 너 뭐 하는 짓이니? 놔, 얼른 놔. 야, 소정아, 이게 무슨 난리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무례를? 이거 놓으세요.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눌러왔던 수치심과 분노가 터져버렸거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어. 네가 내 가정을 망가뜨렸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동생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생 민석이. 동생과 저는 나이가 5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싸운 적도 없이 지냈었거든요. 그렇게 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고 제 마음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슈퍼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좁은 공간에 과자 몇 봉지와 라면 박스, 세제,
김치통이 뒤엉켜 있던 가게였지요. 부모님은 항상 바빴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늘 밤 10시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와 남동생은 서로 의지하며 자랐어요. 어느 겨울 저녁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교복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어? 배고프지? 누나, 나 배고파. 나 라면 끓여줘. 저는 재빨리 냄비를 꺼내 물을 담은 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금방 맛있게 끓여줄게. 남동생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누나, 나중에 내가 크면 나도 누나 밥 해줄게. 진짜?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진짜야. 엄마랑 아빠 가게 일도 도와줄 거야.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라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저는 달걀 하나를 톡 깨서 풀어 넣었습니다. 자, 후후 불어서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와, 진짜 누나 최고. 엄마가 끓인 것보다 더 맛있어. 제 친구들만 해도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을 귀찮아했지만 저는 동생을 정말 아꼈어요.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온 남동생이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는데 동생의 책가방이 찢어지고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민서가? 무슨 일 있었어? 나 운동장에서 넘어졌어. 근데 친구들이 놀렸어. 괜찮아. 우리 민석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그치? 누나가 호해줄게. 누가 우리 민석이 놀렸어? 누나가 가서 혼내줄게.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욕실로 가서 무릎을 씻겨준 뒤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남동생은 살짝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다가도 꾹 참았어요. 누나, 나 안 울 거야. 그래, 우리 민석이는 용감하니까. 다음 날부터 저는 동생의 손을 이끌고 동생을 괴롭힌 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애들은 덩치가 작고 약해 보이는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녀석들이었어요. 야, 너희들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알았어? 알았어. 안 괴롭힐게. 남동생은 제 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누나가 최고야. 이런 일상은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꼭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항상 챙겨줘야만 할 것 같던 꼬맹이가 학창시절을 지나는 동안 키도 크고 체격이 듬직해졌습니다. 어릴 적 제가 끼니를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던 그 꼬맹이는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고 덩치도 큰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 어디가? 친구들 만나는 거야? 응, 애들이랑 밥 먹으러. 밤늦게 다니지 마. 모르는 사람 조심하고. 알았지? 그런 남동생의 잔소리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회사 일에 묻혀 살던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 건물 앞, 점심시간마다 커피를 사러 내려가던 작은 카페. 그곳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남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조금 쏟아졌고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그게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드러운 인상에 말투도 차분했고 무엇보다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과는 몇 번 더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래요? 좋아요. 어디 괜찮은 곳 아세요? 소정 씨가 좋아할 것 같은 식당 알아뒀는데 같이 가요.
내가 예약해 놓을게요. 처음 데이트를 한 날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저희 집보다 훨씬 넉넉한 편이었어요. 사실 난 옆에서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남편은 대화 내내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같았고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연애를 하던 시절 남동생은 늘 저를 챙겼습니다. 누나, 그 남자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라도 누나 속상하게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괜찮아, 민서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남동생은 저를 믿어주면서도 은근히 뒤에서 지켜보고 저를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저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노을 지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면서 청혼을 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이 손 놓지 말고 같이 걸어가요.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와, 진짜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다 성격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완전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우리 딸 팔자 폈네.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이젠 행복할 일만 남았다. 누나, 매형한테 잘해야겠다. 누나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이야.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며 입장할 때 온 세상이 다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정말 예쁘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쭉 너만 사랑할게. 고마워. 나도 당신을 믿고 함께 할게. 결혼 후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1년 가까이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꽃 한 송이나 작은 간식 같은 소소한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건 내 마음.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이 나.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처남, 이번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졸업 축하 선물 해줄게. 아, 매형, 그냥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게 제일 좋죠. 어머나, 사위가 사위 같지 않고 꼭 아들 같네. 우리 딸 정말 복 받았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검진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아가야,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자라서 만나자. 엄마랑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아기를 가진 뒤 저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육아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방에 아기 침대와 아기 옷들이 하나둘 채워질 때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아기 방 꾸미는 거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난다. 그러게,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조그만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움켜쥐던 감촉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아이가 제게 주는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목소리 들려? 아빠가
많이 사랑해. 당신 피곤할 텐데. 고마워. 힘들어도 괜찮아. 당신이랑 훈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세 식구가 공원에 나가 돗자리를 펴고 햇살을 쬐었고, 밤이면 아이를 사이에 두고 작은 손가락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저를 여전히 부러워했어요. 진짜 네 남편은 어느 행성에서 온 남자니? 착하지, 능력 있지, 성실하지. 가족 생각만 하지. 너 복 터졌다. 정말. 소정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도 가끔 꿈인가 싶어. 그때는 정말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던 약속이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모든 걸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아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붙잡던 아이를 보며 저는 벅찬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훈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겠지? 응, 엄마, 나 데리러 와야 해? 약속할게. 엄마 언제나 훈이 곁에 있을 거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괜스레 가슴이 뿌듯한 한편 허전하기도 했어요. 언제 아들이 이렇게 컸나 싶고 아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회사 미팅이 늦게 잡혀서 저녁은 먼저 먹어. 무슨 미팅이 그렇게 매일 있어? 요즘은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하고. 바빠서 그래. 프로젝트 막바지야. 이해해줘. 처음엔 믿었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건 기본이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 샤워할 때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서 영화 티켓 2장을 발견했습니다. 상영 시간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나 몰래 깜짝 데이트를 하려고 미리 티켓을 끊어놨나? 속으로 설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 오후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야근이 있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야근? 그럼 그 영화 티켓은 뭐야? 설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사진첩을 한참 뒤져 찾아낸 폴더 안에는 나이가 한참이나 어려 보이고 얼굴이 예쁘장한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정한 것은 사진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최고야.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정말 내 남편 맞아? 평생 나만 사랑한다던 사람. 내 남편. 내 아들의 아빠가 맞는 걸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딸도 아닌 아들이었고 아빠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뉘우치기만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남편이 용서를 구할 거라고 믿었어요.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잖아.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예상 밖의 표정을 지었는데
그 표정은 놀라움도 미안함도 당황함도 아닌 차분한 표정. 모든 걸 납득하고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언젠간 알게 될 거였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나 이제야 찐사랑을 만났어. 너무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찾은 거야.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너 진심이야? 우리 아들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훈이는 네가 키워. 난 더는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그 순간 모든 미련이 끊어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 억지로 가족 흉내를 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동생과 부모님이 제 낯빛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 있었어? 나 이혼하려고 해. 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 사람 다른 여자 생겼어. 나도 우리 훈이도 안중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소정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서방이? 그럴 리가 없다.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하는 거 아니니? 엄마, 이런 걸로 농담할 이유 없고 나 진짜 너무 비참해. 너무 험하게. 남동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그런 놈이랑은 끝내.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상간녀 소송도 함께 걸었는데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으고 끝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릴 때 저는 손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야 해. 이겨야 해. 우리 훈이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를 해서 그 여자가 위자료를 내야 했는데 그 돈을 전 남편이 다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 소송이 완료된 날 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고마워, 우리 아들.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위해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이면 아이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자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티는 하루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들의 맑은 웃음 하나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나 드디어 회사 때려쳤어. 뭐? 너 미쳤어? 안정적인 회사 잘만 다니다가 갑자기 왜? 그냥 나도 한 번쯤은 내 꿈을 쫓아보고 싶었어.
대학 동기 녀석이랑 스타트업 시작했어. 기술 기반 아이템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 처음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늘 성실하던 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니 겁부터 났거든요. 민서가, 창업이 말처럼 쉬운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누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야. 그렇게 민석이는 대학 동기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던 남동생. 밤을 새우며 자료를 만들고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기를 몇 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업한 지 3년도 안 되어 남동생이 개발한 기술이 큰 기업에 납품되면서 회사 가치는 급격히 치솟았고 투자금도 잇따라 들어왔던 거였어요. 누나, 나 이번에 정식으로 투자 유치 받았어. 우리 회사 이제 진짜 대박 터질 것 같아. 진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근데 누나, 나 돈 벌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뭔데? 엄마 아빠한테 집 사드리는 거.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챙겨주던 꼬마가 이렇게 자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동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는 부모님을 데리고 고급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실장님이랑 몇 군데 다녀보고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결정하세요. 예, 민석아, 무슨 이런 걸... 아니, 이게 집인데 무슨 시장에서 사과 배추 고르듯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아버지는 이런 거 말하지도 않아.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엄마랑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편하게 사셔야지. 결국 부모님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와 아들은 자주 그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덕분에 호강한다, 호강해.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잘 될 줄은... 아니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긴 했어. 그러니까요.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꾀를 부리긴 해도 아주 머리 쓰는 게 비상했다니깐. 민석이는 저와 아들도 잘 챙겨주었어요. 주말이면 손에 장난감 상자를 들고 우리 집에 들렀거든요. 훈아, 삼촌 왔다. 이거 최신 블록 세트야. 우리 훈이 생각나서 샀지. 삼촌 최고! 사랑해! 장난감을 또 사왔니? 민석아, 그러다 조카 버릇 나빠진다? 우리 훈이 갖고 싶은 건 다 사줄 거야. 훈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남동생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고 야구장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정말 아빠가 해주어야 할 역할을 제 남동생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삼촌, 나 커서 삼촌처럼 될래. 진짜? 삼촌보다 더 멋진 남자가 돼야지. 남동생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들도 삼촌 덕분에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누나,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언제부터 연애를 했니? 어떤 사람이야? 너무 궁금하다. 누나도 상견례 자리 꼭 와줘야 돼? 상견례 날 바로 잡으려고 해. 민석아, 근데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지? 누나가 노파심에 하는 소리지만 알아, 누나. 누나 마음 다 이해해. 근데 어쨌든 상견례 때 와줘. 누나가 같은 여자니까 여자로서 어떤지 봐주면 좋겠어.
솔직히 아직 결혼이라는 단어에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된 날 상견례에 나갔던 거였는데 세상에 남동생과 결혼한다는 여자가 몇 년 전 제 남편과 바람이 났던 상간녀였습니다. 내 가정을 산산조각, 파탄을 낸 장본인이자 원흉인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대로 머리끄댕이를 잡아챈 거였습니다. 너, 나 기억하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은 거야? 이거 놔요. 미쳤어요, 진짜? 이게 무슨 짓이죠? 당장 손 치워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쪽 남동생이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떼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난리야? 누가 우리 누나한테 손대라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그 난리통 한복판에서 제 동생 민석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와, 잘한다. 우리 누나, 더 해라, 더 해. 누나, 아주 잘하고 있어? 파이팅! 누나, 절대 봐주지 마. 얘, 알아보니까 아주 독하고 지독한 애야. 아주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말고 다 뽑아버려야 해.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남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남동생의 반응과 행동에 저 역시도 깜짝 놀라 손에 힘이 풀렸고 그야말로 경악을 했습니다. 민서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 왜 그래? 잘하고 있었는데 봐주지 말라니까? 이 여자 아주 오늘 제대로 까발려져야 해. 예비신부, 아니 상간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여자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석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이렇게 내 딸을 모욕해놓고 자네가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상견례고 뭐고 다 끝내버릴 테니 행동 똑바로 하게. 하지만 남동생은 태연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느긋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사과요? 사과할 사람은 우리 누나가 아니라 그쪽 딸내미 같은데요? 돈에 눈 멀고 남자에 미쳐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못 가리는 정신 나간 여자가 사과를 해야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딸내미가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얼굴 예쁘장한 딸내미 통해서 팔자 한번 바꿔보려는 그 시커먼 마음, 내가 모를 것 같아? 남동생의 말을 들은 예비신부, 상간녀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민석 씨, 지금 미쳤어요?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좋아. 그럼 다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실체를 다 밝혀줄 테니까. 민석이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그뿐 아니라 그 휴대폰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 캡처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과거에 멀쩡히 가정 이루고 사는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 산산조각, 그야말로 개박살 낸 전력이 있어요. 그 유부남이 누구였냐고요? 우리 누나 남편이었습니다. 민서가, 누나, 미리 말 못한 거 용서해줘. 나도 처음엔 몰랐어. 정말이야. 결혼 이야기 나오고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 처음엔 믿기 힘들었거든?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죄다 나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상간녀의 엄마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의자를 쿵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쪽 따님이 꽃뱀인 거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여기서 부인하면 곤란하죠. 증거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그쪽 지인들한테 다 뿌려줄까요?
어디 교회 다니신다고 했죠? 골프 모임은? 딸 얼굴 하나 반반한 걸로 모임에서도 재미가 쏠쏠하신 모양인데 어디 다 끝장내 줄까요? 예비 신부. 상간녀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나 그거 다 지난 일이야. 다 어렸을 때라고. 민석 씨를 사랑하는 마음, 나 이번엔 그건 진심이야. 진짜라고. 사랑? 네가 하고 다닌 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지. 남자들 돈 뜯어먹고 명품 사달라고 하고 버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버리고. 민석아, 그만해. 이만하면 됐어. 아니, 누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민석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정장을 다듬더니 예비 신부와 그 가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게요. 나 이 여자랑 결혼 안 합니다. 오늘부로 파혼이에요. 남동생의 선언에 예비 신부는 울기 시작했고 그 부모들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법적 대응할 거야. 네. 하고 싶으면 하세요. 변호사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요, 아무 변호사 안 쓰거든요. 전관예우 변호사들 줄 세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집안에 실추될 명예 같은 게 있는지나 모르겠네. 민석아, 너 정말 어떡해? 너 괜찮겠어? 괜찮냐니? 당연히 괜찮지, 누나. 이딴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도 박살날 뻔했잖아. 차라리 다행이지? 그렇게 상견례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업원들이 당황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다른 룸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비 신부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뛰쳐나갔고 그 부모들도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누나, 가자. 이제 볼 것도 없다. 엄마, 아버지, 제가 차차 다 설명드릴게요. 민석아,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남동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얘기는 나가서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룸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상견례장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것. 그 한복판에서 가장 저를 응원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내 동생이라는 것도 모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빠져나온 뒤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가죽 소파가 느껴졌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작은 캔커피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누나, 진정 좀 해. 놀랐지?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몰랐어. 상견례 잡히기 얼마 전까지도. 정말 몰랐던 거야? 응. 저 여자가 그런 인간인지 누나 가정을 무너뜨린 주범이라는 거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 여자 겉모습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저 여자는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어. 너 기억나? 나 이혼할 때 그냥 남편한테 다른 사람 생겼고 이혼한다고만 했지 자세히 말 안 했던 거. 기억나.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세히 묻지도 못했지. 그때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주범이었어. 네 매형, 아니 전 남편은 저 여자한테 푹 빠졌었지? 보다시피 얼굴 하나는 끝내주잖아. 조망만 하고 눈은 또랑또랑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 사로잡는데 아주 능숙하더라고, 저 여자. 누나, 그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남매한테. 참나. 나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 내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가 너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저 여자 말이야. 네 매형이 가진 거 빼먹을 만큼 빼먹었어. 명품백,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여행. 다 받아먹고 나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차버렸지. 나 이혼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대. 네 매형은 그때 후회했나 봐. 후회? 응. 나한테 다시 연락했었어. 만나자고 하더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재결합하고 싶다고. 나랑 우리 훈이가 그리워서 미칠 것 같다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누나는? 거절했지. 단호하게. 잘했어. 진짜 잘했어, 누나.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민석이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을 했는데 상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천운이었다고 할까요? 남동생은 몇 년 전 스타트업이 성공하며 30이 갓 넘은 나이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었죠. 솔직히 정신이 없었어. 하루에도 수십 개 미팅,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인터뷰 요청도 쇄도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한 행사 애프터 파티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 투자자, 사업가들 다 모이는 자리. 그 파티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고 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 남동생은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눈길을 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뻤어. 그 조망만한 얼굴에 큰 눈, 살짝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들어가는데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냥 넘어간 거구나. 남동생은 제 남편을 꼬셨던 그 상간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얘기, 책 얘기, 여행 얘기. 똑 부러지면서도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여자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다고요. 신기했어. 내 이야기에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 다 계획이었겠지. 맞아. 나중에 알았지. 그 여자는 제 동생의 회사, 자산 등을 자연스럽게 떠보듯 물어봤는데 남동생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교제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대요. 처음엔 간접적으로 말했어. 요즘 부모님이 결혼 얘기하셔서 부담된다. 내 나이쯤 되면 진지한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그 말에 흔들렸구나? 당연하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남동생은 어느새 마음이 깊어져 있었고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려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석이의 절친한 친구가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야, 솔직히 좀 수상하다. 그 여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 돌던데? 무슨 소문? 전에 유부남하고 스캔들 났었다더라? 돈 많은 사람들만 골라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그 여자를 조심히 조사하기 시작했대요. 인터넷 뒤지고 주변 사람들 수소문하고 예전 사귀었던 남자들한테까지 연락을 해봤다니까? 그리고 드러난 건 충격적인 사실. 그 여자는 미모를 무기로 삼아 돈 많은 남자라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가리지 않고 접근했다는 거였죠. 애초에 다 계획적이었고 나는 그 여자의 최종 목표였어. 수백억 자산가, 젊은 나이, 미혼. 딱 맞아떨어졌던 거지. 그런데도 제 동생이 모든 걸 알고 상견례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 여자는 상견례를 준비하며 대출까지 받아 부모님 옷이며 액세서리, 심지어 외모까지 꾸미는 데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나를 꼭 잡으려고 했던 거지. 잘 걸렸다, 우리 민석이한테. 그래서 일부러 상견례까지 가자고 한 거야. 누나를 꼭 불러서 그 자리에서 다 폭로하려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겪었을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석이가 그 여자의 함정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채고 끊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안도를 했어요. 고마워, 민석아.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야, 누나. 덕분에 나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게 됐어. 근데 생각해보니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노리겠지? 나처럼 속는 사람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끌고 갔어. 결혼 준비하는 척하고 상견례 날짜도 잡고. 상견례 장소도 일부러 좋은 호텔로 잡은 거야. 걔가 무리해서라도 제일 좋은 명품 옷,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꾸미고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누나가 그 여자한테 복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마워, 민재야. 내가 누나 편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누나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괜찮겠어? 소문나고 이래저래 번거로울 텐데. 괜찮아. 오히려 잘 됐지. 저런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내 인생 망칠 뻔했는데 이 정도 망신쯤이야 싸게 먹힌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남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민석이. 정말 고생 많았어. 누나,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저런 인간들 신경 쓰지 말고. 인과응보다 결국 자기 한 짓은 다 돌아오게 된다니까? 누나,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지자. 나도, 누나도, 우리 훈이도. 그렇게 세상에 다하는 망신을 당한 그 여자와 가족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민석이는 가게 계약서를 들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나, 여기 가게짜리 봐놨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있는 곳이야. 민석아, 나 진짜 괜찮아.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가게 여는 거 누나 계속 생각하던 거였잖아. 우리 조카, 우리 훈이도 삼촌이 지켜줄게. 훈이 공부도 미래도 삼촌이 다 지원할 거야. 초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날, 가게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했을 때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픈날 민석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왔어요. 우리 딸, 이젠 꽃길만 걷자. 그래, 엄마랑 아빠, 그리고 네 동생이 있잖니. 민석이는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커다란 꽃다발을 제게 안겼습니다. 누나, 이건 새 출발 선물. 가게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왔고 저는 매일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동생이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누나, 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정말?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물론이지. 이번엔 진짜야. 누나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렇게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심스런 웃음, 무엇보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은지야, 인사해. 우리 누나야.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요. 민석이는 결혼 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올케는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게 보였어요. 올케는 동생과 함께 종종 저희 카페에 와서 아들과 함께 쿠키도 구웠습니다. 이거 초코칩 쿠키야. 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볼까? 훈이도 좋아하지. 외숙모 최고. 엄마보다 쿠키 더 잘 굽는 것 같아요. 훈아, 엄마한테 다 들리는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 서운하지? 우리 훈이가 외숙모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평화로운 저녁. 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남동생과 함께 마셨습니다. 민석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 누나, 나 진짜 행복해. 그리고 누나가 잘 지내는 거 보면 더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물론이지. 우리 가족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